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네,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내년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점점 짙어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를 고민을 하시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가 절세를 잘 하고 있나, 비용을 잘 처리를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과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법인 대표님들과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항상 내년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들을 통해서 내년 세금 예상액을 뽑아보기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절세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 게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아니 나는 내가 쓰는 모든 비용이 사업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을 주세요. 왜? 이 회사는 나니까. 내가 온전히 녹아 있으니까 이 회사에. 근데 세법적으로는 진짜 사업을 위한 목적과 아니면 정말 대표님 개인을 위한 비용을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분류를 하고 나면 그 비용들을 관련을 해서 저희가 세금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을 필요경비 처리 혹은 비용 처리 이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다 보니 세금에서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쓰는 모든 비용들을 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는 비용들은 조건을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조건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대표님들이 내가 쓰는 모든 비용이 업무와 관련 있어. 이 사람이 나의 고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 고객이 먼 미래에 될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맞죠. 이 사람이 내 고객이 될지 아닐지를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내 고객이 될 사람과 내 고객이 아닌 사람, 이 두 분류밖에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비용을 부인당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들은 꼭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혹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법인과 이제 대표님 본인을 동일시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맞죠. 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성상 법인 대표님이 처음에 창업하고 영업하고 인사권 관리하시고 회계하시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시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표님은 남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인 대표님께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쪽으로 비용을 사용하시게 돼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처리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왜? 왜 없죠? 진짜 내 거니까. 개인이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법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저희가 잘못 신고를 해서 비용 처리를 잘 못 받게 되면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까지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도 업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적격증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적격증빙이라고 하면은 흔히 회계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법인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고 나열을 해놓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과의 거래를 누군가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세금계산서는 누가 확인하죠? 국세청에서 확인을 해주죠. 신용카드는요, 피지사에서 같이 이게 거래가 체킹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과의 한 거래가 실제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내가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면
적격증빙을 발행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수취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업무를 꼭 주의 깊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비용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세금계산서 같이 적격 증빙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거래를 한 것도 아닌데 간혹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저희도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은 특수관계인 간에 어떠한 거래를 하신다거나 혹은 회사의 자산을 뭐 좀 저가에 매각을 하시는 경우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업체들을 상담하고 만나보면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아니, 뭐 내가 아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 게, 그리고 내가 내 가족과 같은 사업을 하고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실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실제 제3자와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대에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국세청에서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저희가 이렇게 비용 처리를 받을 때 그래도 가족이 제일 가까우니까 뭐 우리 이거 비용 처리하게 좀 뭐 좀 해줘, 거짓말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라는 경우들이 실제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실 때는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과 실제 내가 이 거래를 했다라는 증빙까지도 잘 꼭 마련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여기 설 대표님이랑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상한 박 대표님 계좌번호를 주면서 여기로 돈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차명 계좌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실 수가 없습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야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받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차명 계좌는 그냥 불법이에요. 간혹 내가 차명 계좌로 그냥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증빙을 발급을 안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박 대표님 계좌로 보내라고 한 그러한 사건이 비단 이분이 나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한테 얘기할 정도면 나 전에 한 100명한테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나랑 대표님이랑만 입을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100가지가 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비용을 지급을 해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간혹 이렇게 차명 계좌를 직접 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차명 계좌를 잘못해서 운용을 하시게 되고 나중에 적발을 받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세무조사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장 5년 정도까지의 세무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 매출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납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숨겼던 금액보다 한 2배, 3배까지도 세금이 내는 경우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차명 계좌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차명 계좌라는 주제를 다뤘을 때 어떤 분이 댓글에 차명 계좌 신고하면 포상금 얼마 주냐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실제로 저희가 차명 계좌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급받게 되십니다. 이걸 저한테 질문 주셨어요. 내가 신고할 건데 그 사람이 나 알 수 있냐?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신고할 때 대표자 명의는 예를 들면 김주현인데 이 계좌명은 예를 들면 박땡땡이다. 이걸 쓴다. 이거를 저희가 신고할 때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신고하신 분의 개인정보는 정말 완벽하게 보호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차명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점을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현금 지출 관련된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십니다.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을, 적격증빙을 많이 챙기시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시점에 올 한 해 우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다 수취하셨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